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꼽아보겠습니다. 해상 운임지수 하락 반전, 지속 여부는? 상반기에 해운주 랠리를 견인했던 것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최근 들어서 하락 반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미국에서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최근에 소비 지표가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말 쇼핑 시즌의 효과를 물류주가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상 운임과 해운주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서영한 전문가님. 예, 그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던 컨테이너 해상 운임 지수가 지난주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SCFI 지수는 10월 8일 기준으로 4,647 수준이었으나 10월 15일 날 4,588 수준으로 떨어져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죠. BDI 지수도 같은 기간 5,526에서 4,854로 떨어져 한 주 만에 약 12%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운임 하락을 중국의 전력난으로 여러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화물 운송 플랫폼 쉬플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중국의 전력난으로 상품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서 수개월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과 미국 간 운임이 하락을 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세계 주요 항만이 혼잡한 상황이고요. 화물을 제때 내리지 못하는 선박이 많아서 운임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운임의 고공행진을 이끌었던 원인인 항만 혼잡 상황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전체 항만 내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36.3%로 전주 대비 1.4%나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죠. 항만에 물류가 몰려 쌓이게 되면은 선적, 하역 작업이 지연이 되면서 선박이 항만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선사의 운항 횟수 감소, 그리고 선박이 공급 부족이 되고 운임 상승 등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특이하게 영국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영국이 특이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한 예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영국의 대형 항만들이 지금 적체가 너무 심해서 머스크 등 주요 선사들은 어쩔 수 없이 선박을 네덜란드나 프랑스 등 인근 국가로 돌려서 그 화물들을 작은 배로 옮겨 실은 다음에 다시 영국 내 중소 항구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선박들이 항만에 못 들어오는 항구들의 중소형 선박들이 들어가서 그 화물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은 대형 트럭 기사가 또 10만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요. 항만에서 내려진 화물들을 지금 배송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는 팬데믹과 브렉시트가 맞물린 문제라서 현재 항만 적체가 언제 해소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적으로 각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항만 적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류 관련주에 투자 중이시라면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항만 적체 상황을 주시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하락세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다만 전 세계적인 항만 상황, 주요 국가들의 항만 상황을 봤을 때 항만 적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박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 운임의 가격이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전성진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어떤 종류의 지수든 흐름은 파도와 같아서 상승과 하락의 연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끊임없이 상승하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21년 3월과 4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올해 이번 10월 초 고점 이후 현재 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4,588로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의 신호가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추세 전환이 되는 구간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운 항만 문제는 미국에서 시간 풀가동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락은 중기적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항만 적체 현상으로 인한 여파도 해운 쪽의 운임에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런 해운 운임 지수의 하락세가 어쨌든 일단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보다도 이 하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서영환 전문가님의 의견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HMM이 진짜 시장의 이 중심주, 주도주로서 20배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인 이후에 51,10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29,300원까지 지금 흘러내려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해운주 가운데 관심 있으신 종목 있으실까요? 예, 그 HMM하고 페노션 준비를 했습니다. 뭐 대표주들로 준비를 했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뭐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고 나서 결국 꺾이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운임비가 뭐 급격하게 꺾이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현재 수준도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죠. 이렇게 고공행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시장 예상보다 이렇게 장기화 이렇게 지수 상승 고공행진이 시장 예상보다 장기화 될 경우에 저는 동사의 주가도 다시 재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주가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PER 기준으로 해서 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SCFI 지수나 뭐 각종 그 운임 지수와 동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한 어떤 우려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뭐 2년 뒤, 3년 뒤에 가면은 정상화가 되겠지만서도 현재로서는 너무 먼 미래를 예단하는 것도 그런 것도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페노션입니다. 벌크선 운송 사업을 주로 하는 해운업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크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BDI가 크게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그 원자재 수급이 좀 빠르게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올해 실적 대비 주가도 HMM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MM은 PER이 한 4배 정도 수준인 것에 비하면은 페노션은 8배의 수준 이상이 되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HMM보다는 있는 것입니다. 페노션 역시 저는 뭐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해서 HMM은 40%대 조정을 받았고요. 페노션은 3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서영환 전문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전성진 전문가는 해운도, 해상 운임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